공감에 대해 배운 모든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깨어난 공감자들은 모든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죠.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아직 민감성의 가장 위험한 함정에 갇혀 있는 겁니다. 느끼는 것이 의무라고 믿는 건 말이에요. 질문 하나 할게요. 오늘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의 불안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흡수했나요? 당신과 관련도 없는 대화의 감정적 무게를 몇 번이나 짊어졌나요? 진정한 공감자라면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항상. 당신은 항상 흡수하죠. 짜낼 줄 모르는 감정 스펀지처럼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의 민감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감정의 문을 닫으면 나쁜 사람이 된다라고 믿도록 조건화되었다는 거죠. 거절이 잔인함의 한 형태라고요. 경계 설정이 위장된 이기심이라고요. 하지만 누군가를 거절할 때 느끼는 그 죄책감이 당신이 잔인하다는 증거가 아니라면, 그건 당신이 자신을 희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다는 증거라면요.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민감하다는 것은 언제나 이용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느끼는 능력이 무분별하게 나눠야 하는 선물이라고 배웠죠. 공감이 절대 잠글 수 없는 수도꼭지인 것처럼요. 그 결과는 당신은 자신의 선함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걸 흡수할 때 당신은 선한 게 아니에요. 편리한 거죠.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편리한 겁니다. 절대 다치지 않는 안전한 항구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편리한 거예요. 당신 내면의 평화보다 선함의 연기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에 편리한 겁니다. 네,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난 진심으로 느껴요. 연기가 아니라 내 본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진심으로 느끼죠. 하지만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은 질문이 있어요. 이 중 얼마나 많은 것을 당신이 선택해서 느꼈고 얼마나 많은 것이 도덕적 기대로서 당신에게 강요된 건가요? 모든 걸 바꿀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감자의 죄책감 함정이에요. 이렇게 작동합니다. 당신은 자라면서 당신의 민감성이 특별하다고 듣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희귀한 재능을 가졌다고요. 당신이 다르다고요. 처음엔 마법 같아 보입니다. 독특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점차 이 선물은 족쇄가 됩니다. 이제 거절할 수 없으니까요. 피곤하다고 말할 수 없고요. 느끼지 않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선물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경계를 세우려 할 때 감히 지금은 안 돼요. 또는 공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려 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깊고 본능적인 죄책감을 느껴서 자신의 본성을 배신한 것 같아요. 감정의 문을 닫는 것이 자신을 배신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죄책감이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항상 감정 스펀지 역할로 다시 무한한 이용 가능성으로 다시 연민으로 위장한 탈진으로 다시. 하지만 게임을 바꾸는 통찰이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설치된 겁니다. 선함이 경계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가르친 수년간의 사회적 조건화로요.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 희생이라고요. 항상 예스라고 말하는 게 미덕이고 노라고 말하는 게 도덕적 결함이라고요. 그리고 당신은 이 이야기를 믿었죠. 우리 모두 믿었어요. 이제 당신을 해방시킬 부분입니다. 경계 설정이 악행이 아니라면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그 사람에게 당신의 무한한 흡수 능력에 의존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라면, 노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용 가능성의 연기에 중독된 세상에서 근본적인 정직의 행위라면요. 항상 힘들 때 당신을 찾는 그 친구를 생각해 보세요. 매주 새로운 일이 터지죠. 그리고 당신은 항상 들어줍니다. 항상 조언하고 항상 감당하죠. 그리고 그는 기분이 나아져 떠나요. 자신의 문제를 당신 어깨에 올렸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일을 가지고요. 당신이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보여준 적이 없죠.
그래서 그는 당신을 계속 무료 상담사로 써먹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 들어주죠. 거절하면 차갑다고 느껴질 테니까요. 솔직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누가 잔인한 건가요?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보존해야 하는 당신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항상 우산이 되어줬기 때문에 자신의 폭풍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인가요? 진실은 이겁니다. 무한정 흡수할 때 당신은 돕는 게 아니에요. 허용하는 거죠. 사람들이 감정적 회복력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지탱하는 법을 배우는 대신 당신에게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쁜 건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소진시킨다는 겁니다. 경계 없는 공감은 연민이 아니에요. 선의로 포장된 자기 파괴죠. 이 말이 아프다는 걸 알아요. 항상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전체를 구축했으니까요. 절대 판단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짐이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항상 감정적 공간이 있는 사람, 당신은 모두의 감정적 성역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라도 문을 닫는다는 생각이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의 이야기에서 악당이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악당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해방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상처 주는 악당이 아니라요. 자신의 정신 건강을 희생하며 선함을 연기하길 거부하는 악당. 이용 가능성 대신 진정성을 선택하는 악당. 감히 오늘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라고 말하는 악당 말이에요. 이것이 당신의 악당 시대입니다. 당신이 잔인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한한 선의에 익숙해진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잔인해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판단할 것입니다.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감정 스펀지 역할에서 벗어나 경계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배신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 느끼는 죄책감은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죄책감은 당신이 되도록 조건화된 사람과 당신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 사이의 마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등에 짊어지기를 거부하는 새로운 버전의 당신과 싸우는 오래된 정체성의 내적 저항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버전은 느끼는 것과 흡수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감정을 관찰하는 것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구별합니다. 함께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의 감정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잃는 것을 구별합니다. 이 새로운 버전은 진정한 공감이 함께 고통받는 것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익사하지 않으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함께 구덩이에 뛰어들지 않으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드리겠습니다. 공감이 바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대부분의 공감 능력자들은 그 안에서 익사하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치며 모든 사람을 구하려 하지만 그들이 짊어진 모든 감정의 무게에 가라앉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것은 고귀해 보입니다. 영웅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저 탈진일 뿐입니다.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떠오르는 것은 느끼기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짊어질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개인적 짐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연민이 자기 희생을 요구하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일은 요청받을 때마다 돕느라 영구적으로 지치는 대신 정말 중요할 때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관리하도록 배운 방식입니다. 마치 온전히 여는 것 아니면 꼭 닫아버리는 것만 있는 것처럼. 하지만 중간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여는 능력, 의도적으로 느끼되 자신을 지키는 것, 언제 담아내고 언제 지켜낼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공감 능력자들이 완전히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 감정의 벽을 쌓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갑게 되는 것, 무감각해지는 것, 항상 두려워했던 그것이 되는 것. 하지만 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문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하는 문, 원할 때 여는 문, 필요할 때 닫는 문, 죄책감 없이, 설명 없이, 경계를 가진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느끼는 것과 반응하는 것 사이에 미세한 순간에 누군가의 불안을 흡수하고 있음을 깨닫는 그 소중한 1초에, 그리고 그것이 자동으로 당신을 범람하게 내버려 두는 대신 당신은 멈춥니다. 관찰합니다. 선택합니다. 이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인가? 이 멈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당신은 자동 조종 장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힘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힘, 자신의 에너지에 대한 힘, 그 과정에서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힘. 하지만 여기 대부분이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은 처음에는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당신이 냉정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계산적인 것처럼, 마치 당신의 민감한 본성을 배신하는 것처럼.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기억해야 합니다. 죄책감은 잘못의 증거가 아닙니다. 변화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항상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그러니 맞습니다. 당신은 악당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감정적 안식처로서의 기능에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여기 근본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누구의 안식처가 될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받아들인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소명이어서가 아니라 거절이 선택사항임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압니다. 거절은 선택사항입니다. 경계는 선택사항입니다.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선택적으로 고르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사람은 모든 것을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당신의 민감함은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살아남을 때만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무한한 감정 스펀지가 되어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당신은 선택적이 되는 법을 배움으로써 살아남습니다. 모든 문이 열려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우면서, 모든 감정이 흡수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모든 도움 요청이 다른 사람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공감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짊어질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이 이해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노가 없어지지 않으면서 함께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을 무효화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공감 능력자들이 완전히 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반응성을 무관심과 혼동합니다. 즉시 흡수하지 않으면, 함께 고통받지 않으면 진정으로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목격하는 것과 그 안에서 익사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마스터하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악당 시대는 차갑게 되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계속 봉사하기를 거부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착한 척 대신 진심으로 사는 것에 관한 거예요. 당신이 타인의 감정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을 때 누군가는 당신을 탓할 거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먼저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열린 고리가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서 공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 능력을 유지하면서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하는 전략적 비반응성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감 능력자들은 이것을 결코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타인의 감정 바다에서 익사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바다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공감자들은요? 그들은 물 위에 떠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공감이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건 공감이 아닙니다. 그건 익사입니다. 바다는 모든 파도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느끼는 것과 흡수하는 것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미세한 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인식에서 바로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누군가의 불안을 느끼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이미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짊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분노를 느끼고 이미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감자의 자동 패턴입니다. 느끼는 것은 소유하는 것,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미세 순간 통제 기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각 단계는 몇 초의 순간에 일어납니다. 1단계, 흡수의 순간을 인식하세요. 이것은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갑자기 가슴에 무거운 뭔가가 느껴질 때 일어납니다. 죄책감, 불안, 뭔가를 고쳐야 한다는 설명할 수 없는 긴박함. 바로 그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은 당신이 보통 사라지고 상대방의 감정이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냥 느끼고 3초 후에는 이미 행동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사과하고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아차릴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정확한 순간을 인식할 것입니다. 2단계, 틈을 만드세요. 느끼는 것과 반응하는 것 사이에는 작은 공백이 있습니다. 당신이 느낀 것을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몇 분의 1초, 바로 거기입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당신은 선택권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간을 건너뜁니다. 느꼈다 해서 내 책임이다로 바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멈출 수 있습니다. 극적으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게가 아니라 그냥 내적으로 한 번의 호흡, 1초의 관찰, 바로 거기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3단계, 흡수하는 대신 관찰하기를 선택하세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느끼되 소유하지 마세요. 감정이 당신과 상대방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도록 두되 당신 안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당신은 그것을 짊어질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인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료함입니다. 실용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무거운 에너지가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당신이 무감각한 사람이 된다는 그 느낌, 그것이 흡수의 순간입니다. 이제 패닉에 빠져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대신 당신은 멈춥니다. 숨을 쉽니다. 인식합니다. 이 에너지는 그녀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선택합니다. 당신은 고칠 책임을 지지 않고도 연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치료사가 되지 않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익사하지 않고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떠 있습니다.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은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거기 있으니까요. 당신은 여전히 함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공감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녀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감이 상대방의 고통 속에 녹아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 당신은 사라져야 한다고. 상대방을 돌보는 것은 자신을 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공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공동의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한 자원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공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제한적인 정서적 가용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척하는 것은 당신을 텅 비게 만들 뿐입니다. 지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빌런 무브가 있습니다. 선택적 공감 투자. 모든 사람이 당신의 감수성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혹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당신이 배운 모든 것에 반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함께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제한된 양의 정서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쓰는 것은 당신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자신을 포함해서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입니다. 당신의 공감을 화폐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와 정서적으로 관여할 때마다 당신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기준 없이, 필터 없이, 한계 없이 계속 쓴다면 당신은 정서적으로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거기 있어 봤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래서 질문은 공감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오늘 내 공감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입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문적인 에너지 배수구입니다. 그들은 지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혼돈을 흡수할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항상 그 누군가였다면 당신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기에 처해 당신에게 옵니다. 또 그들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같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당신은 줍니다. 또 그리고 또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결코 지원 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짊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당신이 그 무게를 짊어지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공감자로서 항상 이것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르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이해하니까요. 거울은 반사하지, 흡수하지 않습니다. 스펀지가 아니라 거울이 되세요. 누군가가 혼란스러운 에너지를 가지고 당신에게 올 때 당신은 흡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다시 반사할 수 있습니다. 잔인하게가 아니라, 거부로가 아니라, 하지만 명료하게. 당신이 이것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합니다. 하지만 파괴적으로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책임을 원래 있어야 할 곳, 즉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샌드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은 경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력적입니다. 그것은 강력합니다. 둘째, 샌드백만 원했던 사람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결코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만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해방적인 부분입니다. 당신이 익사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누가 진정으로 헤엄칠 줄 아는지 보게 됩니다. 진실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이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라질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혼자 무게를 짊어질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균형 잡혀 있습니다. 블랙홀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흡수의 순간을 인식하고 틈새를 만들고 소유하는 대신 관찰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차갑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적 반응성은 공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진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비반응성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숙달입니다. 반응적인 공감자는 모든 것을 느끼고 자신을 잃습니다. 전략적 공감자는 모든 것을 느끼고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합니다. 하나는 항상 피곤합니다. 다른 하나는 항상 통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는 당신이 느끼는 것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느끼는 것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틈새 속에 살아있는 힘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사용할 줄 몰랐던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압니다. 이제 당신은 공감적이라는 것이 경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선택적이고 의도적이며 전략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빌런 시대입니다. 사과 없이 자신을 선택하는 것.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되는 곳이 아니라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곳에 투자하는 것, 소유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 흡수하지 않고 반영하는 것. 당신은 차갑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이 하지 않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설정하는 경계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무언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익사하는 것을 멈출 때, 마침내 떠다니는 법을 배울 때 무언가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깊은 무언가가. 당신의 연결은 더 진정성 있게 됩니다. 당신의 평화는 진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 당신의 진정한 존재가 마침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공감을 연기하는 것을 멈출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당신이 그들의 감정을 짊어지길 기대했던 사람들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그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당신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의 함정을 기억하십니까?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버리는 것이 잔인함이라는 그 숨막히는 느낌.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이해할 때 녹아내립니다. 당신은 결코 누구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을 버리는 것을 멈춘 것입니다. 이것이 빌런 시대가 제공하는 변화입니다. 차갑게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경계를 설정할 때, 우리가 탐구한 전략적 비반응성을 실천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표면적인 연결은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깊은 것들은 그들은 마침내 꽃 피울 공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쳐 있을 때 모든 위기, 모든 드라마, 주변의 모든 감정적 혼란을 흡수하고 있을 때 당신은 실제로 어떤 종류의 연결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것들은 당신의 본질에 기반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감정 스펀지로서의 당신의 가용성에 기반한 것이었습니까? 빌런 시대는 이 질문에 잔인하고 해방적으로 답합니다. 민지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그녀는 10년 동안 있으면 편한 친구, 효도 잘하는 딸, 항상 맞춰주는 동료였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주변 사람들의 감정적 필요로 빼앗긴 자신의 꿈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때, 자동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췄을 때 사람들은 따졌습니다. 뭔가 달라졌다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왠지 차갑다고. 그리고 민지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맞습니다. 그녀는 변했어요. 하지만 차갑다는 게 맞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단어는 자존감이었습니다. 반년 후 민지의 관계는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그들은 그녀를 진정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을 비워서 그들을 채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상호성이 있었어요. 진정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요, 에너지가 생겼어요. 자신의 일에 쓸 에너지, 웃을 기력, 억지가 아닌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여유. 이것이 빌런 시대가 해결하는 역설입니다. 경계는 더 적은 친밀감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친밀감을 만듭니다. 당신이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비우지 않을 때 당신은 몇몇을 위해 자신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들을 위해. 여기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중요한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얼마나 헌신적인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수년을 썼습니다. 하지만 가치는 증명할 게 아니에요. 가치는 그냥 있는 거죠. 그리고 악당 시대는 당신에게 당신의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감을 다시 정의해 봅시다. 진정한 공감은 무작정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현명한 배려입니다. 단단한 선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아는 거예요. 당신은 동시에 깊고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느끼는 능력과 지키는 능력을 함께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숙달입니다. 공감 능력자의 악당 시대는 퇴보가 아닙니다. 눈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것에 대해 미안해하기를 멈추고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간격, 거울, 선택, 이것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걸 실제로 쓸 수 있게 해주는 매일의 연습이 있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밀려올 때마다, 자동으로 들어올 뻔한 짐이 생길 때마다 멈추세요. 단 1초만, 그 1초 안에 질문하세요. 이건 내 짐인가? 아니면 그들의 짐인가? 90%의 경우 그것은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짊어지지 않고 관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익사하지 않고 목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음가짐을 바꾸세요. 나는 도와야 해 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나는 내 감정적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한다로 재프로그래밍 하세요. 흡수하지 않으면 냉혹한 사람이다를 나는 내 감정에만 책임이 있고 내 경계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는 책임이 없다로 바꾸세요. 왜냐하면 여기 당신이 미리 들었어야 할 말이 있거든요. 당신의 민감성은 재능입니다. 하지만 재능은 남에게 마구 주는 게 아닙니다. 재능은 아껴두고 가꾸고 진정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귀하신 것을 지키듯 당신 자신을 지키세요. 당신은 선을 긋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죄책감을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짜 잘못은 당신이 자신을 계속 희미해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였어요. 악당 시대는 당신을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집으로 데려와요. 당신 자신 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에 가보니 오랜 시간 남의 감정 속에서 헤맸던 후에 당신은 깬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항상 자신을 먼저 살려야 했던 영웅이었어요. 이 길은 차가워지는 게 아닙니다. 현명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여는 거죠. 처음 기억하세요. 죄책감, 짓누르는 무게, 늘 피곤함. 당신은 자신을 비우는 악순환에 갇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당신은 의식적으로 거리 두는 법을 압니다. 순간을 멈추는 법을 압니다. 거울이 되는 법을 압니다. 신중하게 마음을 여는 법을 압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들로 당신은 이전에 가져본 적 없는 것을 구축합니다. 진정한 평화. 모든 것을 억압하는 사람의 연기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무엇을 짊어질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의 주권적 평화입니다. 소나무는 깊은 뿌리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산은 높은 본뿌리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강은 자신의 흐름을 따로 정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마침내 당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신 자신의 선을 그은 것에 대해 미안해해야 합니까?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악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입니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성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거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깊은 수용입니다. 악당 시대를 받아들이세요.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을 멈출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악당 시대를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영웅이 되는 유일한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그 인식의 찰칵 소리를 느꼈다면 내면의 숙달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탐험하세요. 민감성을 초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진정한 감정적 주권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발견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악당 시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당신이 항상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삶입니다. 진정하고 주권적이며 깊이 당신만의 것,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